박근혜가 4차 옥중 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부인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변호인을 다 물갈이 했다면서요? 네. 변호인당이 9명이었는데 그중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를 남기고 해임했어요. 유영하는 리드하는 일종의 대표 변호사 같은 거잖아요. 최명성 변호사는 아마 유영하를 서포트하는 변호사일 겁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사실상 유영하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유영아는 아마도 뭔가 깊은 그렇죠. 내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를 수도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라고 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검찰과 맞상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피해보려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사실상 유영하를 자르는 게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책임도 져야 되지만 검찰과의 상대에 있어서 뭔가 급이 안 된다거나 컨트롤 능력이 없다거나 노비 능력도 없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박근혜가 어떤 성향이냐를 떠나가지고 근데 유영하를 냅두고 나머지를 잘라버린다. 원래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 게 유영하가 너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박근혜가 구속됐다 해서 나머지 변호인단들이 거기에 대한 유영하를 잘라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제기한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답변서를 사전 작성을 한대요. 검찰이 뭐 물어볼지에 따라서. 근데 유영하고 나머지 변호인단하고 따로 작성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변호인단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뭐 이래이래해서 아니다 길게 가는데 유영하 건 대부분이 아니다. 모른다. 단답형인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박근혜는 복잡하게 써주는 애들이 싫은 거야. 야,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긴 걸 받아서 이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거꾸로 말하면 유영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박근혜하고 이 사건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문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종의 차단책처럼 유영하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유영하는 지금 있는 기존에 20년, 30년 된 변호사들을 다 자르고 자기가 대표 변호사를 하면서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 변호인단 그 밑에 있는 똘마니를 부르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변호사 홈페이지에다가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찾는다라고 공고문을 올렸다니까. 이건 뭐냐면 박근혜에 대해서 앞으로의 법정에서의 어떤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아니야 이걸로 끝까지 가겠다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전술을 피우겠다는 선언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옳게 박근혜의 그러니까 박지만의 부인이 서양희 변호사라고 나름 꽤 유능한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박지만과 서양희가 박근혜를 뭐 면회를 했다, 앞으로 옥바라지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지금 뭐 변호인단이 바꿔쳐지는 이 과정에서 서양희 변호사가 뭔가를 한 건 없나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변호사는 하루 종일 피의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일과 시간에. 그렇죠. 근데 가족인 변호사는 그냥 가족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박근혜는 박지만 쪽과 화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건 박근혜가 박지만을 부른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집으로 불렀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냥 갔다. 오히려 박지만 쪽 사람들이 박지만에게 조언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서양이라는 사람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의 어떤 동질감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형제간에 막 소송 나고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박지만이가 박근혜 편을 들었을걸요. 유경재단 사건 때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 후로 막 벌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고 사실상 박근령 같은 경우는 전혀 저기 아버지라든지 또는 아버지 주위 사람들의 후광을 전혀 입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박지만은 그래도 포철 회장 같은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재력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혀 박지만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박근혜에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지금 이 변호인단 중에서 2명만 남고 나머지가 그만두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은 4분이다. 라는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관련돼서 이 대리인단과 변호인단 구성원들이 행동한 거를 보면 좀 웃겨요. 유 변호사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의 말만 들은 거예요. 박근혜가. 특검에 출석하지 마라라는 것도 유영하가 얘기를 했고 헌재에 출석하지 마라는 것도 유영하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속되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접견하는 것도 유영아만 하는 거예요. 거기 더하기. 그런데 유영아라는 사람이 이 9명의 그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놀았다는 거죠. 그렇죠. 유영아가 모든 정보를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나머지한테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자신들의 어떤 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답변서도 써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진실은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박근혜와도 뭐 조근조근 뭐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유영아는 근데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관한 모든 조언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우리가 들었을 때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성의 사생활 운운한 거 그 시작에서부터 그 이후의 대처 방식이 다 배째라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고 지금도 9명 중에 7명이 갈아치워지는 상황에서도 유영아는 계속해서 그 지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가 다른 사람들 자기 변호인들에게도 알려지면은 안 되는 어떤 핵심 그 코어가 뭔가가 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사실 서양희 같은 경우도 그때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영치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찾아가고 했지만 또 접견하는 거는 또 거부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는 니랑은 별로 할 말이 없는디 이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서양이도 그렇고 박지만이도 그렇고 나름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맥으로 변호사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이번에 그 구속되고 나서 재판을 대비해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 영입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명한 그 변호사들이 다 유형어가 컨트롤을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해. 예. 걔가 대장하면 나 그 밑에 못 있어 그 얘기잖아. 그렇겠지. 그렇죠. 예. 유영아가 원래 박근혜 변호인단 되기 전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자기 변호를 위해서 선임해서 유영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SNS 같은 데서 막 말 함부로 하던 일종의 일배성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박근혜 변호하는 것도 이상했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본 게 그거였잖아요.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영아만큼은 박근혜의 내밀한 비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내밀한 것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소외당하는 느낌을 줬을 것 같고 아마 박근혜는 그냥 그 특유의 그 스타일이나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스스로 멸망해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훌륭하게 대처를 하면요. 최소한 형량을 몇 년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변호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잘 됐어. 그러니까.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반잠수정 위에 있던 세월호를 모듈 트랜스포머를 600대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세월호 밑으로 600대가 들어가서 육지로 이제 올라와서 바다로부터는 완전히 지금 올라온. 예, 목포신항 위에 완전히 올라와 있고요. 모듈 트랜스포를 이용해서 어제부터 계속 올렸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만조 시기에 맞춰서 배에서 빼냈다고 하는데 좀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무지몽매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이 4년 차에 들어서는데도 아직도 세월호에 관한 거는 해수부의 입장을 받아줬기만 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포신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목포신항을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와 상관이 없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조기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소조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적을 때 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보름이 미뤄진다 그러잖아요. 목포신항은 그게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그 목포신항에서 들어왔는데 계속 이제 핑계를 대는 거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언론 자체가 말리는 거예요. 4년 전 논리 그대로. 그래서 뭐 소조기에만 해야 된다. 뭐 물살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목포신항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었고요. 세월호를 모듈 트랜스포를 이용해서 끌어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끌어냈는데 그 끌어내서 지금 현재 승객부, 지붕이 보이는 곳이 부두 전면으로 보여서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해놓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배를 빼는데 배를 빼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모듈 트랜스포를 돌리는데 6도인가 몇 도인가 돌아갔는데 선체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답답한 사람들인 게 그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바퀴 달린 애가 바퀴를 틀어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위에 이 모듈 트랜스포가 통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600개. 따로 노는 거예요. 조각, 600개. 예, 조각조각.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움직이는데 그 배 위에 있는 17,000톤이라고 실려있는 그 배가 변형이 안 가겠어요. 철판이 밀리거나 골격이 밀리고 이렇게 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미 부분에서 변형이 와가지고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돌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는 것 같아요. 해수분 늘 이런 식이지. 예, 해수문건 늘 그런 식이고 언론들은 늘 그런 것만 받았어요. 분석 없어. 예, 비판도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만 작업하겠다예요. 예. 사실은 더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 위치도 좀 바꿔야 예, 되는데. 90도를 네. 틀었어야 되는데 못 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의심의 노출을 바라보는 거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 무능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예상도 못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나온 보도가 이제 내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고 그러면 더 이상 유가족들이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데서 세월호를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놓고 무태 올라오긴 했는데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배를 딱 그 상태에서만 넣고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지 왜. 그냥 쭉 더 들어왔으면. 어. 예, 그렇고 지금 그 실종자 가족이나 그 4.16 가족협의회 측 입장에서는 배의 지붕이 보이는 좌연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살짝 들어오자마자 비스듬하게 틀은 상태에서 정지가 됐으니까 그 지붕이 보이는 쪽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댈 거고. 네, 그리고 선체 내부에 다 객실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배의 골격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옷장, 신발장, 간이 칸막이, 화장실 변기 칸막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런 거 무너지지. 그런 거 보고 무너진 거예요. 선체가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던 게 그 칸막이들이 무너지면서 큰 방 하나가 된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선체 수색이 어려워졌다.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걔네들 그냥 드러내면서 수색하면 되거든요. 방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만큼 지금 제멋대로 돌아가 있고 그 언론 저널리즘이라는 거를 상실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서 미수습자 찾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없어지고 사라질지 걱정입니다. 도 뭔가 깊은 그렇죠. 내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를 수도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아라고 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검찰과 맞상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피해보려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사실상 유영아를 자르는 게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책임도 져야 되지만 검찰과의 상대에 있어서 뭔가 급이 안 된다거나 컨트롤 능력이 없다거나 노비 능력도 없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박근혜가 어떤 성향이냐를 떠나가지고 근데 유영아를 냅두고 나머지를 잘라버린다. 그 원래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 게 유영아가 너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박근혜가 구속됐다 해서 나머지 변호인단들이 거기에 대한 유영아를 잘라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제기한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답변서를 사전 작성을 한대요. 검찰이 뭐 물어볼지에 따라서. 근데 유영하고 나머지 변호인단하고 따로 작성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변호인단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뭐 이래이래해서 아니다 길게가 쓰이고 있다는 거야. 더더욱 놀라운 거는 유영하는 지금 있는 기존에 20년 30년 된 변호사들을 다 자르고 자기가 대표 변호사를 하면서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 변호인단 그 밑에 있는 똘마니를 부르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변호사 홈페이지에다가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찾는다라고 공고문을 올렸다니까. 이건 뭐냐면 박근혜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데 유영아 건 대부분이 아니다. 모른다. 단답형이래. 단답형인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박근혜는 복잡하게 써주는 애들이 싫은 거야. 야,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긴 걸 그냥 알아 받아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거꾸로 말하면 유영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박근혜하고 이 사건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문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종의 차단책처럼 유영아. 박근혜가 4차 옥중 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부인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변호인을 다 물갈이 했다면서요? 예. 변호인당이 9명이었는데 그중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를 남기고 해임했어요. 유영하는 리드하는 일종의 대표 변호사 같은 거잖아요. 최명성 변호사는 아마 유영하를 서포트하는 변호사일 겁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사실상 유영하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유영아는 아마